안녕하세요. 저희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성격 이론 중에 인본주의 이론, 메슬로우 이론 봤었는데 나머지 것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격 이론 중에 큰 세 번째 인본주의 이론, 지난 시간에 메슬로우 이론 했습니다만 메슬로우 이론뿐만 아니라 오늘 하게 될 로저스 이론까지 합쳐서 다 인본주의 이론이니까 복습격 인본주의 이론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성격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을 연구해야 한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이제 특징이죠. 다른 이론과 달리 이제 로저스 인간 중심 이론, 뭐 인본주의 이론이니까 인간 중심 이론, 뭐 대동소이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고 태어났다. 뭐 본능이다, 본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하려는 그런 동기, 욕구가. 이거 메슬로우의 가장 최상위 욕구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여기지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타고났다, 본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성장과 자기 실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다. 앞서 점성설 원리 할 때 여기 보면은 모든 발달은 출생시에 이미 그 발달, 변화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 근데 그 각 단계마다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 뭐 소위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적응과 함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대로 다시금 인본주의 로저스에 있어서도 어, 우리 모두는 성장과 자기 실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최상위 자기 실현하려는 그것도 우리 본능적으로 타고난 욕구, 동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실현을 해가는 단계가 환경에 의해서 달리 얘기하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1차 양육자의 관계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으면 잘 적응해 나가면은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뒤에 부분도 오늘 할 내용도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여러분이 복습을 하거나 오늘 듣는 중에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성격이라는 것은 발달 단계 동안 발달 단계 동안 생물학적 추동이 되었던 심리적 욕구가 되었던 그것이 1차 양육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래 더 나아가서는 학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일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추동, 욕구 이런 것들이 잘 성취되었느냐, 달리하면 적응되었느냐. 그렇다면은 건강한 성격. 그렇지 못하다면은 결국 그로 인한 좌절,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으로 성격이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성격 내용이 성격의 개념 정의도 동기와 비슷하고 그리고 매슬로우의 그런 욕구 단계는 우리가 발달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반복되어지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금방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이런 말이 있어. 자, 금방 했던 얘기. 성격이란 어떻게 형성되느냐? 건강한 것이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떻게 형성되느냐? 바로 동기, 생물학적 추동이 됐든 심리적 욕구가 됐든 동기가 발달하는 동안에 그것이 잘 해결되어지느냐, 즉 적응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건강한 성격, 건강하지 못한 성격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런데 바로 이러한 동기가 발달하는 동안에 적응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먼저는 1차 양육자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 동기가 발달하는 동안에 어느 만큼 해결되어지느냐, 즉 적용되어지느냐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1차 양육자가 되었던 또래가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큰 조직이 되었던 나중에 배우자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게 뭐요? 결국은 성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 부적응 상태를 낳는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경험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어떤 그런 증상을 갖고 있다. 즉 달리하면 이것이 뭐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뭐 바로 이 동기, 그것이 아까 얘기한 생물학 추동이 되었던 심리적 욕구가 되었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욕망. 그죠? 바로 발달 단계 동안에 이러한 동기, 이 달리 얘기하면 욕망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어느 만큼 성취되느냐에 따라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바로 이런 욕망은 항상 이 불안이라는 문제하고 같이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프로이드의 경우에도 구강기든 항문기든 남근기든 그때 그 동기란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추동이 되었던 욕구가 되었던 욕망이 발달하는 그 단계 속에서 1차 양육자와 아버지 엄마와 그리고 또래들과 성인이 되어서, 물론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남근기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에릭슨이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의 발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발달 단계 동안에 이것이 이런 끊임없는 욕망 해결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결이 잘 되어지느냐 잘 되어지지 않느냐, 즉 잘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냐 하는 것이 항상 뭐 위기 상황, 갈등 상황, 우리 앞서 발달 단계에서 그 전생의 발달 볼 때 심리 사회적 위기다, 심리 사회적 갈등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즉 잘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냐, 위기 상황, 갈등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위기 상황, 갈등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잘 해결되어지느냐, 나의 욕구가. 그렇지 못하면 불안. 잘 해결되더라도 해결되어질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는 불안이란 문제는 욕망의 하녀다. 즉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불안은 따라다니게 된다. 그래서 제가 불안, 이것은 우리 정서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 다른 유기체도 포함해서 바로 존재의 핵심이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 심리학 안에는 지금 동기 심리학, 발달 심리학, 그리고 우리 동기 정서를 같이 다뤘죠. 정서 심리학이 다 포함돼서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격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덜 할 테고, 건강하지 못한 성격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 자기의 욕구가 잘 해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또는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심신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 성격 이론이 많지만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지금 앞서 배웠던 것도 그렇고 오늘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각 이론들마다 자기들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도 있고, 그죠? 뭐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심리적 개념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상이한 거죠. 자, 로저스 인간중심 이론은 현상학적 이론이라 부르는 것이, 왜 현상학적이라 부르냐면은 바로 각 개인의 주관적 경험, 거기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현상학적 이론이라 불러요. 주관적 현실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여기에 중심을 둔다라는 거. 이건 아까 인본주의 이론 자체가 그것을 메슬로우가 됐든 로저스가 됐든 그것을 중요시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걸 현상학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저스 인간중심 이론에서는 자기, 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라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그럼 자기는 뭐냐? 우리 앞서 발달과 관련해서 자기 개념이라는 거 배웠죠. 바로 자기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자기라는 로저스의 개념이 바로 성격 구조의 중심이고 자신의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자기 개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 존중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 주관적인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왜 금방 얘기했듯이 인간 중심주의 이론은 그런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을 중요시한다니까 바로 이 개념을 중심에 두는 거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직화되고 일관성 있는 지각 패턴. 이거 바로 자기 개념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기 개념 발달과 관련된 배웠던 그 장에서 찾아보면 자기 개념에 대한 개념 정의는 요렇게는 안 돼 있지만 그 내용적선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바로 자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저스는 바로 자기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은 이름만 달랐지 같은 것을 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지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특성으로 받아들인 나와 관련된 모든 경험의 총체. 다 비슷한 얘기를 지금 그죠? 설명을 위해 묘사를 위해서 설명이라보다는 묘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자기는 여러 경험과 타인의 피드백을 토대로 구성된다. 자, 자기 여기서는 로저스는 자기라 했고 좀 전에 제가 발달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념이라 얘기했는데 지금 자기가 되었던 자기 개념이 나만 오롯이 혼자서 생겨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무인도에 그냥 똑 떨어졌을 때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 똑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개념 로저스는 자기라 부른 이러한 주관적 경험이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렇게 생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결국 사회적 관계 속에서 먼저는 1차 양육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마 그리고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보다는 먼저는 엄마겠죠. 태어나서부터. 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여러 경험, 타인과의 피드백,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1차 양육자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는 사회적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추동, 욕구를 해결하는 즉 동기가 각각의 그러한 발달 단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그러한 단계마다 잘 해결되어지면 건강한 성격,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성격,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 불안. 그래서 바로 동기라는 것을 해결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항상 불안이 따라온다. 그래서 알랭드 보탱은 불안이란 욕망의 하녀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포함해서 생명 있는 것들에게 있어서는 불안이란 것은 핵심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성격 이론에서도 그렇고 이후의 장에 보게 될 이상심리학, 즉 정신병리에 있어서도 항상 불안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지금 발달, 동기, 성격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이상심리학까지 큰 그림 하에 어떠한 이슈, 문제를 다루는구나. 그 안에 각각의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무엇이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기들이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그러한 자기니 자기 개념이니 뭐 자기 실현이니 자기 존중감이니 말이 용어가 많지만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같은 것을 또는 대동소이한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이 많은 이론, 뭐 복잡할까요? 다양한 이론들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도움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자, 로저스의 자기.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실현 경향성. 아까 자기 실현 경향성은 본능적으로 타고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랬죠? 이 인간 중심 이론에서의 성격을 얘기를 할 때 바로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잘 해결된다면은 건강한 성격, 성숙한 성격이 될 테고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잘 해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한 발달 단계를 걸어오고 있다면은 말 그대로 부적응적인 성격,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또는 불안해한 이름으로 심신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치료하자.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상심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자기 실현 경향성.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잠재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경향성이 있다. 자기 실현을 하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다. 이 기본적이라는 얘기는 메슬로의 어떤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처럼 기본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보편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유기체는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까지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유기체 하면은? 그럼 다른 동물에게서도 자기 실현을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래 생각하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스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을 유지하거나 항상 향상시켜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하려는 경향성, 동기를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 이론의 특징이에요. 그걸 여기서 자기 실현 경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달리 하면 자기 실현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히랍 철학에서 아랫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랫대가 바로 이 자기 실현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발휘하는 상태를 아랫대라 그러고 그걸 영어로 옮기면은 excellence예요. 즉 탁월함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 상태를 아랫대라고 그러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excellence라 그러고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virtue, 우리말로 덕이라 그래요. 도덕할 때 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 도덕 하면은 뭐 질서 지키고 훔치지 않고 뭐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이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이 virtue란 이름으로 덕을 얘기를 할 때는 도는 뭐 스스로 그러할 자연, 스스로 그러한 법칙, 자연, 우린 자연 하면은 그냥 들과 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자연이란 말 자체는 스스로 그러한 그 법칙을 내가 내 삶에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체화된 상태를 덕이라 그래요. 그런 상태가 영어로는 벌추고 바로 히랍의 개념으로는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 상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게 덕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노자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법칙이 나에게 체화되어서 내 삶조차 그렇게 되어지는 이 덕은 노자 사상인데 노자 상자로 썼네요. 노자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 히랍의 그러한 아랫대 영어로는 excellence라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대응시킬 수 있고 바로 그런 개념을 지금 여기서는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저스 인간중심 이론. 실현 경향성을 충족시켜주는 경험은 긍정적 가치로 평가되어 더욱 추구된다라고 책에서는 짧게 이렇게 유기체 평가 과정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동기가 발달 단계 동안에 어떻게 충족되어지냐에 따라 성격이 형성된다. 건강한 성격 또는 부정적인 성격이 결정된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현 경향성, 자아 실현 단계로 쭉 나아가죠. 태어나자마자 갓난쟁이가 그죠? 젖바는 녀석이 자아 실현 경향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얘기하는 힘들죠. 그 이전에 메슬로로 얘기하자면 생물학적, 생리학적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1차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 충족시켜 나가는 단계인데 그러한 발달 단계 거쳐서 결국은 자아 실현 단계로 그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결국은 그러한 동기가 어떻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또는 적응적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유기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적응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점점 긍정적으로 평가되겠죠. 근데 그것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 즉 위기 상황이다 하면 스트레스, 불안과 관련해서 심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격이라 얘기하는 행동상의, 인지상의, 감정상의 그러한 부적응적인 어떠한 특성을 띠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프로이드 그게 해당되고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 가치의 조건,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자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하위 단계인 자기 존중감 그 욕구 때문이다. 뭐 사회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1차 양육자의 관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아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화된 그런 인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더욱더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는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자기 실현까지 갈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이 그죠?
그런 자기 실현 단계까지 가기 힘들어요. 왜? 이러한 집단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 혼자 벗어난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뭐요? 불안,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실현으로 가기 힘들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런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그래서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사랑과 인정, 즉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의 동기가 적응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걸 박차고 뛰쳐나와야지만이 자기 실현으로 가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긍정적 존중의 욕구라는 것이 매슬로우의 자기 존중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자기 실현 욕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 조건에 맞지 않는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즉 이 가치 조건이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속한 사회 조직을 통해서 더 큰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조건이죠. 즉 세상이 얘기하는 좋고 나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치 조건에 맞지 않는 경험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왜곡된 자기 개념을 갖고 결국은 내가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념에 맞지 않는 경험은 방어하거나 부인하거나 왜곡을 한다. 이것이 방어, 부인, 왜곡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프로이드의 자아 방어 기제 10몇 가지 중에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방어하고 부인하고 왜곡한다. 그런데 이런 방어, 부인, 왜곡은 자기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불일치지가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방어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까지 얘기한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어.